자, 데이2에서 형사동법 대표 유형 4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4번. 네, 대표 유형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소송법상의 권리를 모두 바르게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모두 몇 개냐,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모두 몇 개냐, 또는 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서면 또는 구술로 하는 게 몇 개냐.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사실 이제 단순 암기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이거를 피의자의 권리, 피고인의 권리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이런 문제 스타일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두 문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스타일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것을 두 문자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일단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다 적경교통권 여기 나왔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쭉 보시면은 적경교통권, 보석청구권, 증거보정 청구권, 뭐 청구권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이걸 빼버리면 보석이라든가 증거보존, 체포구속, 적부심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 시험에 다 우리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속적부심사 청구, 구속적부심사 제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할 때 구속적부심사 제도가 청구를 누가 하느냐는 그 파트에서 분명히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제도를 공부할 때 하나의 어떤 요소로서 피의자가 인정 청구권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공부를 하셔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도를 놓고 봤을 때 이거 피의자가 안 되는 건데 이거 피고인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가지고 공부가 이제 그 정도로 공부가 되셔야지 단순하게 여기에다가 두 문자만 따가지고 외우시고 나 공부 다 했다 그래버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제도를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이제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두 문자를 따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끔 보면은 뭐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외울 때 상자 있죠, 상을 넣어가지고 두 문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이 가까이 왔는데 와가지고 물어봐요. 이게 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상소인지, 보상인지, 비상상고인지 이거 뭐 전혀 이게 뭐 자기가 외우기는 외웠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맨날 외우고 돌아다니면은 이 실력이 안 늘죠. 실력이 안 드니까 시험 보기 전에 계속 그 두 문자만 외우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21년 2차 같은 경우 문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형법도 마찬가지고 소송법도 그렇고 지문이 길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건 뭐 몇 개냐, 뭐 이렇게 개수해가지고 즉시항고에 해당하는 게 모두 몇 개냐. 이젠 이런 문제에 너무나도 이게 돼가지고. 그렇게 문제 내는 거는 예전에 우리 경찰청에서 문제 낼 때 그냥 옛날 문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했을 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조금 제도를 놓고 공부를 하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보시면 기억은 뭐예요? 접경교통권이죠. 그럼 일단 문제가 뭐냐면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고 돼 있으니까 이 문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이걸 거예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그러니까 여기에만 인정되는 거, 여기에만 인정되는 거, 아니면 둘 다 인정되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 제도를 지금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적경교통권이다. 적경교통권은 뭐예요? 누구 적경교통권이에요? 변호인을 만날 수도 있고 변호인 아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 변호인 아닌 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권리, 헌법상의 권리다.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의 권리다. 변호인이 이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도 헌법상의 권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과의 만날 수 있는 권리 또는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둘 다 가지고 있는 권리임이 분명하죠. 이렇게 이해가 빨리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교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가 무슨 또 뭐 다른 걸 붙여가지고 이거는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거는 좀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보석 청구권 보세요. 보석 그러면은 보석 청구권. 보석 그러면은 보석이라고 하는 제도가 언제 있었던 거지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두 문제 따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 보석 보세요.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돈 내고 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석방제도인 거예요. 석방이 됐다라고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석방이라고 하는 거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석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속할 때 석방된다. 구속이 됐을 때 석방하는 건데 어떻게? 누구일 때? 피고인일 때 하는 거죠. 피고인일 때. 피의자일 때는. 피의자인데 피의자는 뭐예요? 수사받고 있죠. 수사받고 있는데 돈 내고 나간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피의자 단계에서는 보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도 중에 뭐가 있습니까? 피의자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죠. 피의자 보석. 피의자 보석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원래 긴 이름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죠?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안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자, 이거는 말을 할 때 피의자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석제도라고 하는 건 원래 누구에게 있는 거다? 피고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 보석하고 피고인 보석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그냥 보석 그러면은 피고인 보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귿번 증거 보존 청구권. 자, 증거 보존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공부가 잘 되냐 안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꺼운 기본서를 던져주면서 야, 저기 증거 보존 찾아봐.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피의자 보석이 어디 있는지를 증거 보존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사람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찾을 수는 있어야 되죠. 우린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제도가 교과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피의자 보석이 어디에 있지 막 이러면서 돌아다녀 버리면 아직 공부가 굉장히 덜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증거 보존이라고 하는 거, 증거 보존은 왜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 몇 조예요? 184조에 있는 거. 184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증거보존은 어디에서 나와요? 수사 다 끝나고 수사에 종결 들어가기 전에 나오잖아요. 예. 원래 증거보존은 어디서 하는 거야? 공판제도에서 하는 거예요. 공판증. 예. 공판증에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있어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증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멸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 단계이지만 뭐 하겠다? 보존을 하겠다.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예.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은 기본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 지도를 공부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아우름 문제 푸시는 분들은 대체로 또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지금 문제 푸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한단 말이에요. 1회 공판기일 전까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기소가 있고 기소가 된 이후에 공판기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전 단계는 무슨 단계? 여기는 피의자 단계이고 요 단계는 뭐예요?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증거 보존은 어떻게 돼요? 피의자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당사자니까 검사도 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공부가 다 돼야죠. 먼저 이 공부가 되어야 다음 등 증거 보존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라고 하면은 쭉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 볼 때 증거 보존은 피의자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제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또 한다고 저기다가 증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보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두 문자 만드는 거에 너무 재미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라.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는 아무튼 제일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공부할 때 리을번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이거 누구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구속적부심. 체포는 당연히 피의자가 하는 것이고 구속적부심사 청구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의자일 때 하는 거잖아요. 피의자일 때. 그렇죠? 피의자일 때 해야 되는데 얘를 피고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검사가 잔머리 쓴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격 기소와 관련된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격 기소 해가지고 피고인이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요거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것. 자, 미음. 수사상의 증인신문 청구권. 그러면 수사상 증인신문 청구권이면은 이거 공부할 때 모든 교재, 대한민국 모든 형사성법 교재를 보시면 증거보존, 184조의 증거보존 옆에 뭐가 나오냐면 221조 2. 그래서 수사상 증인신문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사상 증인신문. 그래가지고 표도 나오잖아. 표. 이거 두 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 그거 조금 이상한 거야. 예.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죠? 여기는 증인신문이죠. 증인신문 원래 누가 하는 것이야? 누가 청구해요? 증인은 검사가 청구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청구권자가 누구다? 검사다. 그래서 증거 보존과 증인신문의 차이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청구권자가 검사만 있지만 증거 보존은 당사자가 다 하는 거잖아요. 피의자, 피고인, 검사, 변호인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그 파트에 가면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다 이해가 됐으면 이런 거는 조금만 시간 내서 이거 생각할 때 몇 초 안 걸리거든. 두 문제 따가지고 중징징 해가지고 이게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정리하시는 게 맞다. 따라서 증인신문 청구권은 누구만 한다? 검사만 한다. 검사만 한다. 그래서 딱 나오죠. 그러면 이제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보석하고 증인신문 청구권이네요. 자, 이제 이 정도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보석 생각하면 무조건 피의자 X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셔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섞어 넣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지문도 길어지는 상태에서 뭔가를 뽑아내려면 말 그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로만 뭐 단순 암기형으로는 안 돼요. 뭐 이거 이렇게 말만 하면 뭐 할 거야. 아시겠죠? 잘하세요. 여러분들 합격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니은하고 미음.